오늘은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처음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중간에 계속되는 정치인들과 연준 인사들의 금리 조절 속도의 언급을 보고 후반부에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TQ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반 급등을 보여주다가 급락하는 모습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17불을 터치하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11월 3일부터 강조했던 17불에 또 기회가 와주었습니다. 저는 멤버십 방에서 17불에 매수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줍는 것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후 금요일에 초반 급등을 해서 못 살 줄 알았는데 장 중반쯤에 기회가 왔었습니다. 이때 제 전략대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카톡방에서 17불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신 모습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라도 이번 매수가 상당히 큰 수익률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가서는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락장 중간쯤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를 때 안 사고 내리꽂을 때 사는 방식은 하락장에서 유효한 방식입니다. 오를 때 계속 매수하면 정말 계좌가 녹을 수 있겠죠. 이번에 FOMC 이후 예상한 하락 시나리오에서 저는 계획대로 매수를 말씀드렸고 1차와 2차로 나누어 매수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매수한 시점과 두 번째 매수 시점 모두 내리꽂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리꽂을 때마다 사야 합니다. 제 시나리오대로 1차는 18.5불에서 2차는 2배 비중으로 17불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평균 단가는 17.5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할 매수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상황과 차트, 지표들을 보고 분석해서 적당한 비율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차트의 힘이고 매크로 분석과 지표의 힘입니다. 여러분, 차트는 제가 보고 시황과 매크로 분석도 제가 전부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 이것은 제 업입니다. 다만 굳건하게 나아갑니다. 일반 개인이 하루 종일 시장을 지켜보고 매크로 분석과 차트 분석을 제대로 공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일도 해야 하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기본적 투자자이자 기술적 분석을 겸한 투자자입니다. 저와 함께 이 하락장을 극복한다면 지금의 자산이 몇 배는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귀찮은 부분은 제가 할 테니 맡겨주세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멤버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몇 년을 아끼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매수와 매도는 제가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처음 매수 타이밍 때 현금의 1% 정도를 사용하였고 차차 더 하락한다면 비중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아직도 전체 가용자산의 40% 이상이 현금이고 이 현금들은 은행 이자를 하루하루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금이 있는 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하락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현금 덕분입니다. 이 현금이 하락장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음 매수 시점은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해주어야 매수할 시점이 생깁니다. 곧 10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다가옵니다. 지난 FOMC에서 연준이 지표들을 유심히 볼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 이번 발표가 중요합니다. 지표가 낮게 나오는지 높게 나오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대응 방안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가격과 기술적 분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제가 멤버십에서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나스닥을 주봉으로 본 차트입니다. 2018년 금리 인상,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 때, 2020년 코로나 전 세계 대폭락 때 모두 저렇게 주봉 RSI가 낮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극복해왔고 지금 우리는 주봉으로 RSI가 낮은 기간입니다. 하락장의 중간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만 봐도 지금 하락장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음은 주봉 RSI 다이버전스 현상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는 것이죠. 저 선에서 RSI는 움직이고 주가는 반대로 꽂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RSI대로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말 반대로 더 꽂는다면 어떠한 위기가 와야 합니다. 차트만 본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더 떨어져봐야 정말 대폭락이 온다고 가정해봐야 나스닥 8000입니다. 15%에서 20% 더 하락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TQ는 여기서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몰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현금 모두를 투입할 계획이고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팔아 주식을 매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요. 지금 돈 풀리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과연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플레는 1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주식도 인플레에 맞게 상승을 해주어야 합니다. 인류가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자명한 사실은 첫 번째, 돈이 계속 풀려왔다는 것, 두 번째, 인플레는 우상향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류의 경제는 계속 돌아갑니다. 돈으로 돈을 막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베팅해야 합니다. 돈의 총량이 줄어들까요? 인플레가 100년 단위로 계속 내려갈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려갈 것이지만 인플레에 맞게 자산은 우상향을 계속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풋배팅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개미들을 털어먹는 게 바로 기관과 연기금 등입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풋에 베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증시가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사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를 움직이는 힘은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기관과 세력이 주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산을 사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반토막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지나 있으면 마이너스 25% 정도에서 끝나겠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일반 개미 투자자들과 다릅니다. 함께 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테나 이상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커뮤니티와 카카오톡방에서 실제 저의 매도와 매수를 보시고 정보를 접해보세요. 투자하면서 혼자 멘탈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2잔으로 매달 실시간 시황과 가장 빠른 뉴스와 팩트를 전달받아보세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